우리 이성윤 의원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겪었던 일도 있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혁 전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란의 그 공범들이나 예. 내란에 부역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그 중에 검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소위 말하는 그 출장 조사 갔던 예. 그 검사들. 예. 당시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조상원 4차장, 뭐 최재훈 예. 부장검사 등등 이 사람들 지금 2명은 사직했고 예. 1명은 아직 현직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는 그 이미 그 사직서를 받을 때부터 받기 전부터 수사 중일 때는 이미 고발돼 있어 수사 중이었잖아요. 사직서를 절대 받지 마라. 그런데 이창수는 대통령 대선 날 그렇죠. 사표 수리했잖아요. 그날 냈죠. 저희는 사표를 내도 안 받아줬어요. 그렇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얘들은 특혜를 줬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검찰을 완전히 그냥 김건희 윤석이란 상나번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국감 전날 자기들이 발표하면서 PPT 100장 만들어가지고 4시간 동안 그것도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예. 입이 치잉하도록 변호를 하는 걸 보고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이 돼버렸어요. 그 로펌이 됐었죠 당시에. 예.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법치주의가 사망했다. 아. 예? 법치주의를 진짜 사망 정도가 아니라 밑에 추락한 게 아니고 땅에 묻혔다라고 했는데요. 반드시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처벌도 해야 되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인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감찰 책임도 감찰도 해가지고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개혁, 예. 이제 검찰청 해체하고 예. 공소청 만들고 뭐 중수청 이게 쭉 이야기 나오는 예. 내용들, 그게 진행되는 것과는 또 다른 트랙으로 그렇습니다. 이들을 예. 위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수사를 통해서 처벌도 하고요. 예. 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또 인사 책임도 물어야 되고 또 감찰도 있습니다. 감찰을 해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변호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저도 지금 변호사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아 예. 아 갑자기 본인의 민원을 여기서 얘기하시면 아 그렇죠. 변호사들은 네. 검사들은 이런 특수부에 가는 이유가 나중에 개업할 때 정관예우 받으려고 가는 거죠. 실제로 조상원 저 차장 검사 이제는 변호사죠. 좀 그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개업한다고 일종의 전단지를 만들었더라고. 그게 SNS에 돌더라고요. 그 특유의 안경 있잖아, 되게 작은 안경. 그걸 쓰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보니까 저 입주하는 건물도 되게 비싼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특수직무유기로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런 사람들은 특수직무유기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너무 똑같이 주가 조작했는데 김건희 씨는 그냥 봐주기 수사를 한 거잖아요. 예.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고 덮어주려고 작심하고 휴대폰까지 다 놓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은 건지 조사를 한 건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각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특수직무유기로 만약에 그 처벌을 받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그럼 예. 변호사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그래야 된다라는 근데 주장들을. 전범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들 거의 불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김학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피해자 여기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뭐 본부장이랑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잊을 수가 없는 것에다가 그리고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접대받고 술 먹고 했는데 100만 원은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다 불기소되고 했던 그렇죠.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런 게 처벌이 안 되고 넘어가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좀 세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예.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입법에 관련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 추석 전에 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 여러 어떤 뭐랄까 우려 같은 것들이 나와요. 예. 뭐 공소청 만드는 거 좋고 그럼 경찰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돼 버리면 예. 중수청 만들어서 그럼 거기서도 어떤 과거 검찰처럼 좀 골물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인정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옵니다. 우리 이성윤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예.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한다. 이건 명확하고요. 그 중수청을 두는 이유가 검찰의 그 수사 역량 이거를 차장시키지 않으면서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다 이거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소속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민족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어. 이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보안서 여부는 검찰이 직접 했을 때 지금 직접 수사에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게 또 악용될까봐 그게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건이 또 지연 처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와라 해가지고 예. 지금 저희가 검찰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이게 나오면 이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등 예. 하나 가지고 막 창의적인 해석을 네. 막 해가지고 자신들이 여기저기 수사권을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직접 정책이 수사권을 없는데. 뺏는 거는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많이 동의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그 경찰을 비롯한 중수청의 그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그러니까 준사법 기관이었던 검찰의 통제까지 아예 뺏어버리면 정말 견제할 기관이 없어지게 되고. 그 자유당 때 경찰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걱정해서 이제 실무하는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그래서 요구 사항은 수사권을 뺏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보안 수사도 직접 못하게 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러면 최소 전권 송치나 아니면 그 보안 수사에 대한 직접 못하게 하면 수사 지휘권이라도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고 추석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정리한다라는 부분 예. 계속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부분도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예. 법원은 예. 이 사법개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거 대법관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제 골자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논의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 대법관들이 그 경무에 시달리니까 그것을 늘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 법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일소에 와 있고요. 저희 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일 공청회 하고 다음 주에 국민 경청 대회를 국민들 의견을 듣고 9월 초에 법안 제출하면 바로 추석 전에 다 법안을 완결시킬 수 있습니다. 인원을 자면 사실 진짜로 개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원을 늘리는 것도 맞지만 실무 입장에서는 차라리 판결문 공개를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해 주시는 게 그리고 형사 같은 경우에 모든 걸 전자화해서 남겨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 누가 외압을 했는지 그런 걸 모를 때가 이제 수사 결과가 이상해지거나 재판 결과가 그렇죠. 이상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형사 전자화 할 때 당시 제가 행정처에 있던 법무관이었어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자화를 하면 기록이 남는다라는 반대 이유 중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개혁 법안을 하실 때도 꼭 그 전자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네, 정구승 변호사는 이 방송을 되게 알차게 활용합니다. 본인의 민원도 해결하고 광고도 본인의 하고. 꿈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루려고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군요. 예. 자, 뭐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 정치 테러 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2024년 1월에 있었던 부산 그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쓴 게 있었어요. 그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 보고서 제목이 2025년 4월 3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커터칼. 예. 그러니까 당시 칼이었나요?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 부분입니다. 20cm짜리 칼 그 아니에요? 칼을 그냥 단순히 칼도 아니고 그 칼을 또 갈아서 그 연습을 것에만 하고. 적합한 흉기로 만들었던 내용인데 이걸 그냥 문구용 칼 그렇죠. 정도로 축소해 버린 거고 제목에서만 봐도 그리고 테러가 아닌 살인미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왜 이런 보고서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특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논평을 냈냐면 이 당시에 당 대표 암살 테러가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에 즉각 이걸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검경에 대해서는 즉시 재수사하라. 그리고 테러 사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검해서 수사하라. 이 요청 사항들을 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낸 이유가 있겠죠. 예.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사건을 보면서 작년에 1월달에 이런 사건을 보고 제일 석연찮게 생각한 게 뭐냐면 현장을 갑자기 물청소를 해버린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보도가 많이 됐지만 단순 실수였나? 이렇게도 그럴 수도 있다. 뭐 사건 내용을 모르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보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범인은 기소했으니까 처벌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12.3 내란을 보고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되돌아보니 이런 것이 다 내란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 이게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으면 예. 배우가 그 내란의 배우 그다음에 그 암살의 배우가 분명히 밝혀질 것인데 테러 사건으로 지정되지 않는 바람에 이런 경찰 검찰 수사로 말았잖아요. 예. 테러 사건으로 지정되면 국정원 플러스 군 수사기관까지 나서서 그렇죠. 총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테러 기관이 예, 나서는 예,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종합적인 입체적인 수사를 했으면 또 다른 배우가 밝혀져서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그것이 이제 보니까 내란의 시초가 아니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본 거죠. 그래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예, 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들이 와서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제복 입은 경찰들이 와서 그 혈흔이나 이런 것들을 물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만 봐도 사건 현장을 보존하라 그러잖아요. 노란 줄 쳐야죠. 근데 경찰이 와서 그걸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어요? 그때 당시 보도는 전부 헬기 특혜가지고 보도가 다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25년 4월 3일 날 내는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보고서만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혐의자였던 그 김모 씨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이걸 그냥 포커싱 해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정신병자가 난동을 핀 것처럼.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노인으로 표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표현했어요. 열상이라는 표현. 예. 네. 뭐 가볍게 긁힌 것처럼 예.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었던 것이냐.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내란 특검이 반드시 밝혀줘야 될 핵심 내용이 이 내란의 기획자 그리고 내란의 의도, 예 그리고 실제로 언제부터 이 내란이 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2019년 조국 수사가 1차 사법 예.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윤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획책했던 것이냐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정말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시겠다고 했으니 그런 차원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이 자리에 앉아서 지난 6월 말 7월 초 특검이 발족되고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양이 많잖아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은 16개 혐의로 시작한다고 그랬지만 추가로 나오는 혐의들이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간, 예. 인원 예. 모든 것이 부족하다. 따라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연장을 하려면 특검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법 자체를 예. 지금 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고요. 예. 특검에서 수사할 거리가 많고 저 들어보면 또 수사 대상이 좀 짧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엇보다도- 국민들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예. 특검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예. 도망가고 도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을 끌고 예. 그 시간만 이 때우려고.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윤석열이 지금 안 나오는 이유도요. 이 시간만 피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해서 개정해가지고 기간 연장하고 예. 추가 수사 대상도 넣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태균 예전 수사팀 창원 수사팀이 검사가 11명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특검에서 명태균 담당하는 검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3명, 많아야 4명인데 그러면은 어떠한 그런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이었던 선거 범죄에 대해서 사실 그걸 다 파헤쳐 볼 수가 없어서 예. 현실적으로 지금 김건희에만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는 그때 이제 포렌식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던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살펴보려면 정말 개정을 크게 해주셔갖고 역대급 특검이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역대급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급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사건만 해도 우리가 게이트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와 그 뭐 윤석열, 윤상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공천만 명태균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홍준표, 오세훈 당시 이름 등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 선거, 지방 선거 당시에 뭐 군수 뭐 했던 엄청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김건희 특검 안에서의 세부적인 특검들, 그 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기간 연장하고 더 똑바로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도 나와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특별재판부를 보면 과거에 그 반민특위,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 후에 또 특별재판부가 예, 예. 만들어졌는데요. 특검은 있는데 특별재판부가 이게 없어가지고 법원의 영장을 기각하거나 일반 사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경고한 게 특검에 대신하는 특검에 대응하는 특판을 만들겠다 예. 경고를 주었고요. 지금 법원이 이렇게 협조를 않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가 특별재판을 만들어서 이건 진짜 역사적인 일입니다.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특별한 검사 수사기관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하는데 일반 법원에서 이거는 일반 사건처럼 처리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기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대상도 특수하고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얘기 아니면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특별재판부도 지금 만들어보고. 필요한 게 사실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초를 써야 되는 일이라 사실 실시간 공개도 해야 되고 영상을 다 남겨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변론을 했는지 어떻게 뻔뻔하게 거기에 대해 진술했는지 다 남겨야 되는데 예. 우리는 사실 뭐 민변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모니터링 해주지 않으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지켜보시지 마시고 특판을 빨리 설치해 주셔서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실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내란 사건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저는 아직도 너무 놀라운 게 일반 재판도 하고 계세요. 이래서는 이 속도로 따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가 만약 그쪽 변호인이라면 1심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 끌어버리면 성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때 다 또 다 서면 받아야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예. 네. 이거는 일단 많은 예. 분들이 그 이 재판을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생중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재 편의점 매주 금요일 날 민변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오셔서 그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느 정도냐면 윤석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니까 거기에 기자들도 소수의 인원이 오긴 오고 그래서 간단하게 기사는 쓰지만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그 조지호 김봉식 경찰 재판이 있어요. 예. 이런 데는 아예 기자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청객도 윤석열 재판을 추첨제로 하고 있는데 추첨하고 노쇼가 많아가지고 실제 방청객 안에는 10명 남짓이라는 거예요. 다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 뭐 로스쿨 학생들 뭐 법학 관련에 관심 있거나 이 재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을 열린 법정으로 해야 되는데 꽁꽁 닫아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자들도 기사 안 쓰죠. 그리고 모니터도 제대로 안 되죠. 하니까 정말 소수의 인원들만 이 재판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노상원 지금도 아무런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수첩을 작성해 놓고 도대체 이 수첩을 왜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에게 명을 받고 이 수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려 8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깜깜입니다. 이거를 그냥 직위원 재판부에게 믿고 그냥 놔둬야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거는 뭐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훌륭한 법조인들이 법사위도 많으시니까 그걸 검토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지금 이미 저희는 8개월이라는 기록을 쌓을 기간을 놓쳤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겨서 그 사람들의 변호와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꼭 남겨야 됩니다. 자, 오늘 가관이라는 겁니다. 가관. 특히 김용현 재판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직위원 판사가 그 재판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재판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님들 협조해 주세요. 그 MC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MC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김용현 씨가 들어올 때 재판 그 출석하잖아요. 그럼 방청석 향해서 인사하고 그럼 박수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팬미팅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재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그 오늘 이성현 의원께서 이제 뉴스다이브 첫 출연해 주셨는데 예. 그런가요? 마칠 시간이거든요. 예. 뭐 끝으로 그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란 종식이라는 게 말로는 되게 자주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사실 감이 안 잡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도처에 저는 내란이 생긴 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의 그 친일 세력들이 예. 변신하고 다시 이승만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시 변신하고 군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이 변신하고 그렇지만 한 번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처벌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내란도 사실은 이게 전두환을 1심 사형 선고했잖아요. 예. 이걸 제대로 사형 선고와 집행을 해버렸으면 전두환의 사형사하는 일이 없었도록 만들었으면 이런 일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특검 3특검 수사하고 있는데 내란의 뿌리까지 팔 수 있도록 저희가 법률적으로 예. 했고요. 이런 그 내란 특별재판부 이 부분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이 출연하시면 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에 속도감 있게 효능감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그게 팍팍 느껴질 수 있게끔 더 힘써 주시기 효능감을 바랍니다. 느낄 수 있도록. 저 오늘 뭐 여러 얘기하면서 내란 관련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의 보도 잘 안 돼요. 한 줄 나오지도 않습니다. 활동가 분들이 어렵게 가서 보시고 그걸 증언해 주시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왜 나치 전범 재판 중에 아이히만이라고 악의 평범성 얘기했던 그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예. 그 시절에 방송 장비가 그렇게 열악하고 녹화 장비가 그렇게 열악한데도 그게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과 장비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 이거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시대에 뭐 이렇게 활동가들 통해서 전원으로 듣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생중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 좀 더 강하게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뉴스다이브는 저희가 방송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내란 종식 그날까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이성윤 의원 그리고 장윤선 기자, 정무승 변호사와 함께했던 요 시간 계속 기록해서 더 집요하게, 더 끈질기게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란 종식. 내란 종식. 내란 중식. 그 저 카메라 보시고 좀 제대로 한번. 여기에요? 네. 내란 종식.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이쪽 봐야 되는지. 네, 뭐 그럴 수 있죠. 다음에 또 저 뒤에 카메라도 한번 저희 돌릴게요. 두루두루. 500만. 자,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있었네요. 내란 작당들 총 공격해 주세요. 나름 꿈나무님이 슈퍼챗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뉴스다이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이 마음이 한 군데로 모아진다면 되겠죠? 예,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저희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